기자님 뭐 하고 계세요? 아, 저요. 지금 이 620D 지금 소음 측정하고 있어요. 좀 가까이서 보실래요? 조용한 사무실 49.9. 야, 사실 이 BMW 620D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디젤 소음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음 측정을 해보았고, 또 왼쪽에 320i로 가서 한번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야, 긴장되는 순간. 이게 말이 돼! 지금 320i가 데시벨이 325로 높았어요. 아,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시트입니다. 이제 620D 이 디젤 정말 이제 고민 많으시죠. 보통 이 차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X4, X6, 타 브랜드에서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을 포기하고 이 디젤을 과연 내가 선택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음을 비롯해서 이 620D의 전체적인 장단점을 이 차를 패밀리카로 일주일 동안 운행하면서 느낀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분당전시장 이상민 주임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 차의 리뷰에 앞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620D는 장점과 단점이 상충하는 차, 그러니까 장점이 따로 있고 단점이 따로 있는 차가 아니라 장점이 곧 아쉬운 점이 될 수 있는 차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 시작으로 이 차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이 차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주임님께 전체적인 스펙과 색상을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620D 모델이고요. 620D에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장 컬러는 카본 블랙 색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시트는 블랙 시트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9월부터 22년식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21년식 차량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1년식과 22년식 차이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조금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떨리시는데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 장점이 곧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는 차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먼저 디자인부터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GT의 디자인은 막 날렵하고 뭔가 임팩트 있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전면부를 딱 봤을 때는 그냥 5 시리즈와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주행하는 모습을 봐도 이거 5 시리즈 아니야? 하다가, 근데 6GT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리어 쪽으로 가면서 루프라인, 이 휀더 부분에 빵빵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아, 내가 본 차가 5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6GT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아신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6GT의 디자인의 그런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그런 날렵한 모습이 없다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비슷한 크기의 대형 SUV에 비했을 때 이 루프라인이 좀 더 세련되게 빠진 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급의 차랑 비교했을 때는 이 차의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X6와 6GT 디자인 중에서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X6겠지만, 하지만 이거랑 비슷한 그냥 정말 전형적인 패밀리 SUV랑 비교했을 때는 이 차의 디자인이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차, 그러니까 비슷한 그 동급의 차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프렌리스 도어 요 부분하고,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요 부분,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우디 A7에서 이제 주로 이제 봤던 이런 트렁크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날렵한 이미지를 이제 꼽아낸 게 이 차의 가장 큰 디자인에서의 그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6GT는 그 BMW에서 가장 패밀리성이 강조되는 차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BMW 라인업 중에서는 이 6GT의 트렁크 공간과 2열 공간이 가장 두 번째로 이제 넓은 차입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차에 이제 탔을 때
이런 전체적인 공간감은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 키 173에 맞춰놨을 때 지금 무릎 공간이나 헤드룸이나 넉넉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차를 이제 시승하고 여러 오너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카니발을 타다가 이 차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카니발을 타다가 뭔가 내가 BMW 차를 타고 싶어. 근데 좀 더 큰 차를 원해. 그럴 때 6GT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카니발 오너분들도 이 차의 2열 공간이 결코 이제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넘어오시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2열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수납 공간이나 도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이 폭이 굉장히 넓은 데다가 뒤쪽으로 쫙 빠져 있는 점. 그리고 이 2열에 있는 공조 장치들. 그리고 앞에는 수납 공간. 그리고 2열. 야, 이것도 전동인 거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이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을 보통 벤츠나 폭스바겐의 이제 동급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요. 끈으로. 직관성을 강조. 물론 그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나름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1억 원에 가까운 차를 구매하면서 약간의 프리미엄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동식 리클라이닝 기능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이제 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트렁크 공간이죠. 제가 또 이제 자전거 사이클을 좋아하잖아요. 이 차인 트렁크에는 제 사이클 55 사이즈의 로드바이크를 앞바퀴를 탈거하지 않고 요령껏 넣으면 2개까지 이제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탈거할 경우에는 최대 2열 폴딩에서 4대까지 이제 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밀리성과 함께 그런 레저용으로도 이 차의 용도는 충분히 그리고 캠핑용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 닫히는 것도 이 감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비슷한 타 브랜드의 차를 문 닫아 보니까 너무 늦게 닫혀. 열리는 속도도 그렇고 닫히는 속도도. 이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트렁크 공간과 2열 공간 그리고 속도마저도 주는 차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2열로 돌아와서 이 시트 느낌에 대해서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고가의 차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리뷰어분들께서 이 시트 이제 1열 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리뷰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2열 시트 느낌에 대해서 리뷰를 좀 강구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는 1열에 앉았을 때랑 2열에 앉았을 때 시트 느낌 차이가 이제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차들은 1열이 좀 더 편하고 2열이 조금 더 이제 불편한 그런 시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 1열과 2열의 시트 느낌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오늘 제가 가장 먼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시트 느낌 같은 경우는 사실 가운데 시트 느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소리만 들어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푹신푹신한 느낌이지만 얘는 지금 딱딱한 그런 소리가 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트 느낌, 착자감의 차이가 이제 발생할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특히 약간 이건 좀 거슬리는 부분인데, 약간 이 시트가 좀 올라와 있어요. 센터 터널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닌데, 지금 시트 자체가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트 가운데서 앉으실 일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더 이제 불편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부터 이제 주행을 이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4기통 20D 이제 엔진입니다. 이제 마력이나 이제 토크 부분이 이제 아주 뛰어난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D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런 연비 효율성에 좀 더 집중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5,000km를 연간 주행 거리가 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620D, 15,000에서 2만 고민하시는 분도 620D. 하지만 15,000 이하에서 가솔린과 이 차를 고민한다. 그래도 620D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 시작으로 이 차의 주행에서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괜찮다가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지날수록 소음과 진동이 생기는 차가 바로 디젤인데, 일단 지금 현재 누적 주행 거리가 2,799km가 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실내에서는 디젤 진동과 소음을 이제 느낄 수 없습니다. 사실 F바디 시절에 그런 그 디젤 20D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정말 달달달달달달달 이래서 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그 디젤의 떨림이 딱 느껴져가지고, 아, 정말 내가 20D 엔진을 산 게 맞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G바디로 넘어오면서 이 620D 같은 경우도 디젤의 소음과 진동 부분은 좀 많이 줄여졌다는 걸 제가 좀 타면서 일주일 동안 타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실내에서만큼은 이 디젤 엔진이라는 점을 느끼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차의 이제 주행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처음 출발했을 때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워낙 이렇게 정교하게 엔진을 잘 가다듬은 데다가 이제 디젤 토크라는 그런 그 초반 토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정숙하게 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차가 이 620D 가속에서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차 가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역을 이 일상 주행에서 65 중저속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 70에서 80 넘어가면 이 차가 뭐 안 나가는 건 아닌데 그 60에서 60 이하에서 느꼈던 그런 정숙한 부분을 약간 좀 해치는 그런 정숙한 부분이 약간 깨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차의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역대는 이 중저속 구간인 이 60 이하가 이 차의 정숙성과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해요. 중저속에서 힘을 가장 잘 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차의 매력이 가장 잘 발휘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고속에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오늘 시선 코스가 도심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제가 느끼는 이 차의 중저속 영역에서의 그런 주행 질감은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고속 주행을 즐기지 않는 저희 아내도 상당히 만족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타면서 한 이틀 정도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이를 유치원 데려다 줄 때 한번 타보라고 한번 내줬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저 아내 같은 경우는 XC 지금 40을 타고 있잖아요. XC 40을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크기랑 어떤 힘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좀 느꼈거든요. 되게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이 오히려 저희 XC 40보다도 부드럽다. 그리고 차가 외부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데, 이런 뭐 전체 실제 주행해 보니까 시야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이런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적시적절하게 나와줘가지고 운행했을 때 이제 불편함이 이제 없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첫 차인 SM3를 샀던 2013년까지만 해도 어떤 뭐 준중형 세단과 뭐 SUV를 막론하고 새 차를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주차장에 갔을 때 혹시라도 긁지 않을까. 그리고 시야가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을 때 시야가 안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운전 보조 시스템들이 요즘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큰 차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줄여준 부분을 이 BMW 6GT를 비롯해서 최근에 나오는 차들의 이제 장점으로 이제 꼽을 수 이제 있겠죠. 지금 제가 방지턱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와, 방지턱 느낌 너무 좋다. 예, 제 차 이제 320i 같은 경우는 세단인 특성도 있지만 넘어갈 때 딱딱 딱딱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지턱 넘어갈 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방지턱 넘어갈 때 이 느낌 자체도 제가 이 차를 이제 운행하면서 이제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이제 부분이었고요. 도심을 벗어난 지금 코스는 제가 자주 오는 이 서판교의 하우곡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약간의 이제 와인딩, 굴곡진 이제 코스가 있고, 경사도는 6에서 한 8% 정도 이제 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제가 SUV를 타고 보통 이 구간을 찾는 이유는 SUV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코너에서의 좌우 롤링과, 그리고 곡선 구간을 넘어갈 때 저 전체적인 느낌을 좀 알아보기 이제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6GT는 그런 패밀리 성향의 패밀리 성향의 서스펜션과 뭐 구동 방식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 구간을 지날 때
특별하게 뭐 좌우 롤링이 발생한다 이런 느낌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6%에서 8% 정도로 된 구간을 지날 때 이 차의 디젤 엔진의 힘이 확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판할 때 오히려 이 차가 그런 등판 능력을 보고 토크를 보고 이 차가 역시 디젤이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강하게 오는 편입니다. 이제 와인딩, 코너링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쏠린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내가 하나의 축을 놓고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간다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20D 엔진이라고 해서 어떤 등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좌우 롤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좌우 롤링이 상당히 좀 저감됐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코너링에서 약간 좀 와인딩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그런 와인딩, 코너링 능력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20D 엔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풀악셀을 밟았을 때 극적으로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0까지는 부드럽고 잘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데 그 이상을 치고 갈 때는 좀 아쉽다, 이건 좀 아쉽다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또 있고요. 하지만 그걸 또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미션의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아가지고 미션에 반응하는 속도, 그 유격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속도, 그러니까 한계 주행에서의 한계 주행을 못 느끼는 아쉬움을 이제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이 하우오게를 한번 주파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니다. 제가 그럼 잠깐 이제 급가속을 하면서 이 차의 어떤 힘적인 파워적인 측면을 봤는데 제 체감상은 제 320i와 그 가속 부분에서 큰 차이가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320i 이 차보다 좀 가벼운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가속감이 이 무거운 차, 320i보다 무거운 차에서 느껴지는 가속감이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아쉬울 수 있는데 너무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20i가 사실 비슷한 힘으로 밟았을 때 한 15에서 20km 정도 더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도 이 차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좋게 봤을 때 패밀리 카로스의 그런 목적성에 충실한 차가 이 620D가 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면 V90 크로스컨트리와 이 차의 그런 발진 감각을 가속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전체적인 공기 저항 측면도 있고요. 이 326GT가 V90보다 어떤 그런 가속에서의 그런 스포티한 느낌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싶네요. 연비는 지금 9.7L가 이제 나왔고요. 13km를 23분 동안 주행했을 때 이제 9.7이 나왔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평균 요 정도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수 있겠고요. 기자님 좀 어떠셨어요? 다 말해도 돼요? 근데 저는 6GT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공간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간 620D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공간하고
그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 6GT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성비를 이 차의 뭐 장점으로, 특히 620D의 장점으로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비적인 측면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도심 지금 돌았을 때 연비가 9.7이 나왔거든요. 이거 제 예상컨대 막 가솔린 엔진으로 이 차를 이제 그 비슷한 가격 그 구간을 돌았다고 하면 9.7이 아니라 한 7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연비 효율성도 이 차의 그 장점을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냐라면 공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여유를 즐기고 싶고 나는 BMW 6GT의 그런 상징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620D를 이제 추천드리겠지만, 하지만 뭔가 내가 극적이고 스포티한 주행, 내가 이제 가끔씩은 평소에는 패밀리카를 사용하다가 주말이나 밤에 혼자 좀 드라이빙을 좀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의 출력적인 부분, 토크 말고 출력적인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제 후기를, 일주일 동안 주행 후기를 오늘 정리해서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진이었습니다.